오늘은 조금 민감하지만 정말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노년에 멀리해야 할 사람 유형 5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인간관계가 우리의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다양한 사람들과 부딪히며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지만 노년기에는 우리의 평안과 건강을 해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혹시 주변 사람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평안하게 만들기 위한 지침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끊임없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 첫 번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은 바로 끊임없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만날 때마다 불평불만으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날씨가 좋으면 너무 더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하고 날씨가 시원하면 춥다고 합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면 모든 게 잘못되었다고 하고 경제 이야기를 하면 앞날이 캄캄하다고만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이런 분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부정적인 시각에 물들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전염이라고 부르는데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보다 훨씬 빠르게 전파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부정적인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노인분들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2.3배 높다고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져 면역력 저하, 수면 장애, 심지어 인지 능력 저하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대화 중에 그런데 말이야, 요즘 세상이 어디 갔냐는 식의 말로 자주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도 반드시 하지만이라는 말로 부정적인 면을 찾아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좋은 소식을 들으면 그래봤자 얼마나 갈까라며 찬물을 끼얹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우리의 귀중한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과는 거리를 두되 만약 피할 수 없는 관계라면 대화 시간을 제한하고 그들의 부정적인 말에 동조하지 말고 중립적인 반응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형, 일방적으로 도움만 요구하는 사람.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은 일방적으로 도움만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노년기에는 특히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나 친구, 혹은 각종 부탁을 일방적으로 요청하는 지인들 말입니다. 이런 분들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면 평소에는 연락도 없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고 나면 고마움의 표현은 잠시일 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부탁을 해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면 섭섭하다는 표현을 하거나 심지어 원망하는 기색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런 관계가 더욱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제적, 신체적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작 우리 자신이나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여유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되신 한 분이 계셨는데 멀리 사는 조카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이었지만 점점 액수가 커졌고 결국 그분의 노후 자금 상당 부분을 소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카는 사업이 잘 안 된다며 돈을 갚지 못한다고 했고 그분은 노년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분하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평소 관계에서 상호성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해준 적이 있는지, 여러분의 안부를 물어본 적이 있는지, 여러분이 힘들 때 도움의 손길을 내민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관계라면 과감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도와드리기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하시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안정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유형, 과거에 집착하며 원망하는 사람.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사람은 과거에 집착하며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몇 년 전, 심지어 몇십 년 전의 일을 마치 어제 일인 양 생생하게 기억하며 분노를 표현하는 분들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부당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는 일들, 후회되는 선택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있으면 대화의 주제가 항상 과거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과거는 대부분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았으면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 세상이 나에게만 불공평하다는 식의 이야기들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원망과 집착은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런 스트레스가 치매나 우울증의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우리 자신도 과거의 상처들을 더 자주 떠올리게 되고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분들이 주변 사람들까지 자신의 원망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이야기에 충분히 공감해주지 않으면 너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며 새로운 원망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은 30년 전 직장에서 받았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지금도 매일 이야기하십니다.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결국 하나둘씩 그분 곁을 떠났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분의 자녀들마저 어머니와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분들을 대할 때는 공감은 하되 깊이 빠져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라고 인정해드리되 그래도 지금은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생기면 좋겠네요 라며 현재나 미래로 화제를 돌리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속해서 과거의 원망에만 매달린다면 그런 분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노년기를 과거의 어두운 감정들로 채우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네 번째 유형, 남을 비교하고 평가하기 좋아하는 사람.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사람은 남을 비교하고 평가하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화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내며 비교합니다. 옆집 누구는 자식들이 얼마나 잘하는데, 우리 동네 누구는 연금을 얼마나 많이 받는데, 저 사람은 건강관리를 얼마나 잘하는데,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우리를 평가절하하려고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런 비교가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성취, 경제적 상황, 건강 상태, 사회적 인정 등 모든 것을 남과 비교하며 마치 인생을 점수로 매기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런 분들의 또 다른 특징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우월감을 느끼려 한다는 점입니다. 요즘 많이 늙어 보이네요. 자식들이 연락을 잘 안 하나 봐요라며 마치 걱정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더 낫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을 변명하거나 정당화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며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노년기는 비교와 경쟁의 시기가 아닙니다. 각자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를 격려하며 지지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는 비교나 평가에 휘말리지 말고 각자의 상황이 다르니까요라고 짧게 말하고 화제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런 패턴을 보인다면 만나는 빈도를 줄이는 것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5번째 유형, 경계를 무시하고 간섭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사람은 경계를 무시하고 간섭하는 사람입니다. 노년기에 이런 분들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적인 공간이 더욱 소중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끼리 뭐 그런 걸 따져라며 우리의 경계를 무시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허락 없이 집에 불쑥 찾아오거나 개인적인 일들을 근거 없이 추측하며 이야기하거나 우리가 원하지 않는 조언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우리의 가족사나 경제적 상황, 건강 상태에 대해 지나치게 캐묻기도 합니다. 또한 당신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주선하거나 가고 싶지 않은 모임에 억지로 데려가려 하거나 우리의 생활 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런 간섭은 특히 노년기에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우리가 평온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과 계속해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조용히 쉴 권리도 있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권리도 있으며 원하지 않는 일에 노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대할 때는 처음부터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미리 연락하고 와주세요. 그런 이야기는 불편해요. 제가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년에 멀리해야 할 5가지 사람 유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끊임없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 두 번째, 일방적으로 도움만 요구하는 사람. 세 번째, 과거에 집착하며 원망하는 사람. 네 번째, 남을 비교하고 평가하기 좋아하는 사람. 5번째, 경계를 무시하고 간섭하는 사람. 이런 분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년기를 평안하고 건강하게 보내는 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대신 이런 분들과 거리를 둔 자리에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을 두시기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들,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노년기는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년기가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